안녕하세요 여러분. 12번째 강의 중학생을 위한 대입의 2위의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입시 큐레이터라고 하는 소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대학에 대한 큐레이팅을 지금 열심히 제공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잘 인지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을 가는 길이다. 큐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일단 가는 길을 알아야죠. 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가는 길도 알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앞선 강의에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출발합니다. 정시로 가든 학생부 교과로 가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시 아니면 수시 둘 중에 하나인데 정시는 하나, 수시는 두 가지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시는 재학생에게 불리, 수시는 재학생에게 유리.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 평균 내신을 살펴보면, 한양대학교 자료를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이낸스 경영 1.02, 그죠? 파이낸스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양대가 밀고 있는 다이아몬드 학과 4년 장학금 받는, 그 4년 장학금 받는 학과가 여기 있죠? 미래자동차, 미자공, 미래자동차공학과, 여기도 4년 장학금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2이고요. 여기는 1.09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1.2 아니면 교육 1.75 이 정도가 합격생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양대학교 정도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내신이 매우 1점대로 높아야 된다. 뭐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양대 정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쓸 수 있는 학생 숫자는 개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100% 내신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좋아요. 1.02라고 하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이 다음 질문이죠. 내신 진짜 극강 내신이죠. 1.0이면 한 30개 정도의 과목에서 한 2과목 정도가 2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극강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왜 서울대를 안 쓰고 1.0인데 내지는 왜 고대를 안 쓰고 연대를 안 쓰고 여기 썼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단순한 겁니다. 선생님이 바로 앞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거. 최고의 전략은 뭐라고요? 수시로 가되 수능 최저를 맞추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한양대학교를 쓴 학생들, 학생부 교과 이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 학생들의 공통점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내신을 갖추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인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만 좋아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조차도.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이야기했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걸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방식이에요. 정부가 학교 추천 전형 10% 이상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 10% 이상 해야 되는 대학들이 전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던 학교들마저도 다 학생부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은 추천 전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추천 전형을 합니다. 10% 이상.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중에서 대학 중에서 7개 대학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했는데 이 신호가, 이 시그널이 마치 내신이 정말 중요하고 내신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의 고등학교, 대학에서는요, 경희대학교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경희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고교 연계 전형이네 이러면서 그 내신 8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과 봉사를 10%씩 반영을 했어요. 출석, 봉사 10%씩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단결석 3일 이상 감점 시작하고 봉사활동 20시간 안 되는 학생들부터 감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학교에서 고교연계 전형 내신 전형으로 80% 보고 출석과 봉사를 봤을 때 출석과 봉사 만점 받지 못한 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고대랑 동국대가 올해 되게 특별한 독특한 시도를 했어요.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량적 평가라는 건 100점은 99점은 합격, 98점은 탈락. 98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조건 99점한테 진다. 이게 정량적 평가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이번에 뭘 했냐면 내신 80%, 60% 반영하면서 서류를 20%, 40% 반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어떻게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기에 전형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상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비교과도 괜찮은, 학생부도 괜찮은 학생. 요렇게 컨셉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2022학년도의 학생부 올해 고3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고대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거의 결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서울대 직윤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걸었으니까 서울대 직윤과는 타이틀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류도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면 성균관대학교 스타일로 갑니다. 이 성균관대학교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내신 80% 반영합니다. 그 대신 정량평가, 정성평가 20%를 반영하는데 이 정성평가, 전체 정성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요. 이게 앞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큐레이터가 계속 강조했던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스타일로 가기로 결정한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로 선택 과목만, 왜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A, B, C 성취평가만 나오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어차피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걸 정량적인 평가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A, B, C 3등급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모두 다 정성평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스타일 내지는 성대 스타일인데 지금 대학의 선택은 거의 대부분이 고려대학 스타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가 조금 애매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아닐세, 난 반댈세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 해보면 일단 학생부가 두꺼워야 됩니다. 탈락. 아니에요. 절대로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전체 통계를 봐도요. 얇은 학생부도 있고 두꺼운 학생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얇고 두껍고는 전혀 우수함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일관된 진로 희망은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많고 다양한 활동이 많아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얇은 학생부로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활동은 한두 개, 강력한 활동 한두 개, 그 대신 그 활동을 통해서 선명한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 그러니까 포인트는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어떤 활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내신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역량이 학생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종류가 많고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제일 깊은 오해.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아니요. 절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2등급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 내신 정도만 보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 대학의 성적의 데이터를 쭉 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단계가 6등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3, 4등급 정도 선에서 확실하게 내신을 좀 더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신을 끌어올렸다고 학종에서 유리해진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오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제 신문기사로 나왔던 거죠.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의 스펙을 보니까 상장 108개, 봉사활동 489시간. 우와, 이건 불가능해. 나는 안 되겠다. 학종 금수저 전형.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수시 합격생은 대략 한 해에 2,400명. 그럼 2,400명 중에서 상장이 100개 넘는 학생은 몇 명일까? 2명이요. 그러니까 2명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궁금해해야 할 건 뭘까요? 당연하죠. 2,400명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안 속는 거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2,400명 중에서 2명을 가지고 이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통계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난 뭘 해야 돼요? 2,400명 평균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평균이 쭉 나오죠. 이 평균 수상 30개, 봉사활동 139시간, 동아리 108시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 고등학교에서 정말 학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감직한 정말 서울대에 뽑힐 그런 학생들의 평균적인 데이터예요. 진짜로요. 수상 30개가 좀 많이 느껴지죠. 이건 교과상을 하나씩 계산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학기에 수상 30개니까 한 학기에 6개 정도예요. 상을 한 학기, 서울대 가는 학생이 상을 한 학기에 6개 못 받는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서울대가 뽑은 학생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한 학생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학종에서 대학이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학종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 K대학입니다. 아시죠? 그 K대학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의 학종의 사례를 제시를 해요. 학생들이 이런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아니 그런 학생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멘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학이 뽑아내려고 하는 진짜 우수한 학생은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K대학은 이 마지막에다가 하나를 쭉 더 제시를 하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대학의 욕구예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무척 강조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 우수함의 대학의 기준이 뭐냐면 이 학생이 우리 K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우리 대학을 정말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 그런 우수함이 보이는 학생, 그런 능력이 보이는 학생,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그 대학을 진학했을 때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처럼 보이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번째 강의 그리고 중학생을 위한 대입의 2의 세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